안녕하세요. 아버지 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가족을 보호하며 집안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도끼는 밖에서 사냥하거나 땔감을 구하는 노동을 상징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방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아버지 부자가 어떻게 다른 글자들과 결합하여 의미를 확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비파는 입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에서 온 것으로 아빠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도끼부는 아버지가 손에 들고 쓰던 쇠도구, 즉 도끼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야는 집안의 큰 어른인 아버지를 뜻하며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이제 아버지 부자가 들어간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가톨릭에서 사제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부전자전은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뜻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습성이나 모습을 꼭 닮았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부자모는 엄격한 아버지와 인자한 어머니를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글자는 북녘북 또는 다라날베라고 불리는 입니다. 이 글자는 원래 등을 뜻하는 상형자였지만 해를 등지고 앉는 습관 때문에 북쪽이라는 방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싸움에서 지고 등을 돌려 도망간다는 뜻에서 다라나다베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북녘 북자와 관련된 글자들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등 배는 북녘 북자와 육달월이 합쳐져 우리 몸 중에서 서로 등을 지고 있는 부위, 즉 등을 뜻합니다. 바랄기는 북쪽의 풍요로운 땅을 함께 다스리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바라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자가 들어간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볼까요? 북한은 휴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정권을, 남북은 남쪽과 북쪽을 의미합니다. 탈북은 북한을 탈출하는 것을 뜻하며 북벌은 조선시대에 청나라를 정벌하여 치욕을 씻으려 했던 계획을 말합니다. 패배는 싸움에서 져서 달아남을 의미하고 검은고, 시, 수를 일컫는 말로 선비들의 풍류를 나타냅니다. 이제 넉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형자로 원래 숨쉬다라는 뜻으로 쓰이던 글자였으나 발음이 넥과 비슷하여 숫자 4를 나타내는 전용 글자로 빌려 쓰이게 되었습니다. 넉사자가 포함된 글자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 이름 사는 물이 코에서 나오는 콧물처럼 길게 흐르는 강, 즉 사수라는 강 이름을 뜻합니다. 사마 사는 술에 한 대를 끄는 네 마리의 말을 의미하며 아주 빠른 속도를 비유할 때 쓰입니다. 숟가락 사는 나무로 만든 네 손가락 모양의 도구를 나타내며 육가락이나 숟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넉 사자가 들어간 여러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을, 사각형은 네 개의 각과 변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을 뜻합니다.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네 가지 식물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면초가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처지를 비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다음은 지사자석 3입니다. 이 글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만물이 생성되는 완벽한 숫자로 여겼습니다. 석 3자가 들어간 글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왕은 하늘, 땅, 사람을 하나로 꿰뚫는 최고의 지도자, 즉 임금을 뜻합니다. 봄추는 싹이 돋고 햇볕이 내리쬐는 3월의 계절, 즉 봄을 의미합니다. 참여할 참은 머리 장식을 한 세 사람이 나란히 모여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적삼삼은 얇은 옷을 세 겹으로 껴입거나 혼옷을 뜻하는 말입니다. 석 3자가 사용된 몇 가지 유명한 사자성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작심삼일은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함을 비유합니다. 삼고초려는 유비가 제갈량을 영입하기 위해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간 데서 유래한 말로 인재를 얻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함을 뜻합니다. 삼인성오는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 듣게 됨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상형자 선역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해 저물녘,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방향을 뜻합니다. 해가 지면 새들이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를 보고 그 해가 지는 방향을 서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선역서와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깃들서는 나무 위 둥지의 새가 깃들거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릴 사는 물을 뿌려 둥지를 치우듯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웃을쉬는 입으로 서쪽을 보며 빙긋이 웃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밤율은 나무의 둥지처럼 가시 돋친 열매가 열리는 밤나무를 의미합니다. 선역 서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은 유럽과 북미 국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서해는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는 바다, 즉 황해를 말합니다. 동문서답은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으로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함을 의미합니다. 동분서주는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여기저기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